자, 세문서를 만들었고요. 세문서 느낌표 해서 만들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에서 출력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이렇게 문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크마 ECMA 스크립트 6 버전의 문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목 넣어볼게요. 템플릿 문자열, 템플릿 스트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일명 템플릿 문자열. 자, 일단은 기존의 문법으로 변수를 만들어 보고 객체도 만들어 보고 그 변수명을 우리가 출력할 때 그거는 어떻게 했었는지 간략하게 써보고 그걸 EX6 버전으로 하나하나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자, 변수명은 스크립트, 변수명 string 1번이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hello. 변수명 string2에는 world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hello world라는 변수를 각각 string1과 string2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변수명에 문자를 지정했는데 그걸 합쳐서 새로운 문자에다가 담아 볼게요. 변수명 greeting에다가 자, string 1하고 2를 더하겠다라는 거죠. 쟤를 그냥 이렇게 더하면 변수 둘 다 문자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중간에 문자가 하나 더 들어온다. 저 이제 지금 변수명에 공백이 없잖아요. 공백을 넣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사이에 작은 따옴표든 큰 따옴표든 간에 공백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더하기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죠. 그리팅을 이렇게 해봤고요.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템플릿 문자열 좀 줄일게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다큐멘트 라이트 변수명 greeting을 출력해보면 당연히 hello world에서 중간에 공백이 잘 있고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가서 여기 이제 문자를 담은 변수를 더해준 거였고 그 다음에는 객체를 만들고 한번 그 객체 안에 값도 더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 product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자, 위에는 그냥 문자 하나에 변수 하나를 담을 거였으니까 저렇게 썼지만 지금은 product라는 변수 안에다가 책의 이름과 책의 가격을 넣어보고 싶어요. 책의 이름과 책의 가격. name이라는 이제 객체 안에선 얘들을 변수명의 모양새지만 property라고 부르죠. property, name이라는 property에다가 도서라고 하고요. price라는 property에다가 가격을 넣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메시지를 만들고 저 객체 안에 있는 도서 그리고 가격이라는 걸 출력해 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객체 안에 접근해서 프로퍼티의 값을 출력하는 건 이렇게 했었죠. product라는 객체 안에서 name이라는 프로퍼티의 값을 출력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쟤를 이용해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값이 많으면 뭐 반복문을 쓰겠지만 지금 두 개니까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 메시지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보고요. 거기에다가 도서명 제품이라고 해볼까요? 더하기. 그 다음에 객체 product라는 객체 안에 name이라는 프로퍼티랑 더하기. 문자를 연결하려고 해요. 가격은 프로퍼티 product라는 객체 안에 price가 나오면 되겠죠? product 안에 price라는 프로퍼티의 값을 출력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입니다까지 있어야 되겠네. 입니다. 그래야 한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마찬가지 다큐멘트 write에서 메시지에 있는 변수명 메시지에 있는 걸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hello world 하고 제품의 가격은 제품, 도서의 가격은
한 칸 띄워야 되겠구나. 네. 3만 원입니다. 라고 해서 했습니다. 여기도 한 칸 띄울게요. 이렇게 공백 하나 정도는 나오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객체 안에 있는 값을 출력하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ES5 문법에서 여러 줄을 출력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건 제가 잘 소개 안 했던 거지만 한번 써볼게요. 변수명 멀티 라인이라는 변수명에다가 값을 적어볼게요. 자, 그냥 문자열 1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 2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출력해보면 당연히 한 줄로 나올 겁니다. 멀티 라인에서 이렇게 한 줄로 나오고 있어요. 자, ES5, EX6 이전의 버전에서도 얘를 이 문자열 다음에 다음 줄로 넘어가게 하고 싶어요. 우린 뭐 태그로 하면은 그냥 BR 태그를 여기다 확 넣어버려도 되지만 그 방법 말고도 다음 줄로 넘기는 건 역 슬래시 하고 n 이렇게 하고 볼게요. 콘솔 로그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콘솔 로그 멀티 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콘솔 화면에서 볼게요. 콘솔 화면에선 다음 줄로 넘어가 있고 이걸 그러면 태그로 해서 직접 넣었을 때 구현이 되겠네요. 다큐멘트 라이트라고 해서는 구현이 안 되겠고요. 그러면 대상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div id 타겟이라는 녀석을 만들고 해볼게요. 타겟에다가 저 멀티란에 있는 걸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큐멘트 라이트에서는 줄넘김이 반영이 안 돼 있고 콘솔 로그에서 확인해 봤더니 줄넘김이 되어 있었고 그걸 id 타겟에다가 넣어 보는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큐멘트 get element by id id명은 target의 내용으로 inner 텍스트 해도 될 것 같고 inner html 해도 될 것 같고요.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멀티 라인 get element by id target 이 스크립트가 뒤에 있어야 되겠죠. 얘가 지금 다큐멘트가 준비되면 할 일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얘를 위로 올리고 보겠습니다. 확인 좀 다시 할게요. 콘솔의 에러가 inner text is not a function 둘 중에 하나인데 뒤에 얘가 틀렸거나 얘가 누군지 모르거나 inner html 해볼게요. 그럼 얘가 틀렸다는 건데 document get element by id div target 문법이 틀렸네요. 자바스크립트에서 inner text, inner html의 문법은 이게 아니라 얘죠. 네, jQuery하고 또 살짝 헷갈려서 네 나오고 있고요. inner html로 해서는 개행이 안 돼 있네요. inner text로 해볼게요. inner text로 하니까 개행이 돼 있네요. HTML 태그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구현해 줘야 되겠네요. inner text에서 멀티라인에 저장되어 있는 걸 id 타겟에다가 구현해 봤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 다음 줄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서 하는 거가 ES5에서 이 녀석이었어요.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불린의 사용법도 한번 보고 그걸 ES6 버전으로 변경을 해볼까 합니다. 불리는 참과 거짓 뭐 그런 것들이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변수명 var 1번에 1이라고 담고요. 변수명 var 2번에는 2를 담아볼게요. 그리고 변수명 불린의 value에는 false 거짓이라는 걸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1, 2를 담아놨고요. 거짓이라는 값을 val이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자, 저걸 곱해보거나 연산을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result 1 해볼게요. 자, 저 둘은 더한 것은 곱셈은 두 값의 곱셈의 결과는 더하기 쟤들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가로 안에다가 변수명 1 곱하기 변수명 2라고 했어요. 입니다. 라고 다큐멘트 라이트에서 출력을 해볼까요? result 1
자, 그럼 곱셈의 결과는 2입니다. 라고 해서 출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참과 거짓이라는 것도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변수명을 여기다 만들고, 그냥 뭐, 다음에 만들고 할까? 여기다 그냥. 변수명, result to, n은 불리한 값은 더하기. 자, 지금 불리한 값가 참인지 거짓인지,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참을, 거짓이라고 한다면 거짓을 출력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if문을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if문을 작성하는데 if하고 조건하고 값을 참일 때 거짓일 때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if 해서 저 조건이, 이 불린이라는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거의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얘가 뭐 이렇게, 얘가 true라고 한다면 저거의 값이 true라고 하면 할 일, 거짓이면 할 일 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if문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걸 조금 더 줄이면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여기다 바로 써볼게요. 불리한 값이, 그러니까 얘를 그냥 밑에 써놓고 할까요? 얘가 참이니 거짓이니 물어요. 줄여 쓸 수 있는 건 반드시 참과 거짓일 때 할 일이 있을 때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참이라고 한다면 참을 출력을 한다라고 하고, 거짓이라고 한다면 거짓을 출력한다라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document write 콜론 document write 거짓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여기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얘는 주석 처리할게요. 불리한 값은 입니다. 더하기 라고 해보겠습니다. result 2를 실행해 볼게요. 불리한 값, 잠깐만요. undefined, 왜? false라고 되어 있는데 거짓이라고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네요. 이거 콕 집어서 밑에다가 풀어서 써봅시다. if 불린의 값이 true니 그렇다라면 참을 출력하고, 아니라고 한다면 거짓을 출력해 라고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한번 볼게요. 거짓, 잘 나오는데. 그러면 줄였으면서 뭘 잘못했네요. 밑에서 줄여서 볼게요. 여기 우리가 중괄호가 없어도 되죠? 중괄호가 없이 이렇게 줄일 수 있었고 거짓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줄이면 if도 없애고 물음표가 있고 여기서 끊지 않고 else도 지우고 저장 거짓, 잘 나오는데? 다시 붙여서 써보면, 아하, 가로를 하나 빼먹었구나. 자, 보면 거짓 절 있고요. 얘를 복사해서, 그럼 여기다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붙여넣기 했고요. 저장하고, 그래도 언디파인드네? 여기에서 그냥 출력을 하라고만 했으니까 이게 안 나오겠군요. 그냥 값이 참이야 거짓이야만 남기도록 해볼게요. 이건 지금 이 문장은 불린의 값을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변수의 값도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화면에 출력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짓이 출력이 된 거고, 얘를 바꿀게요. 참 거짓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변수명 result2에는 참이라는 게 저장이 돼 있을 거고, 이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거짓이라는 말이 여기에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콘솔에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괜히 출력을 해서 헷갈렸었네요. 자, 35번에 여기의 값은 지금 거짓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서 30번 나에 저장한 것들이 잘 나오고 있고요. 안에서 했는데 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지금 이렇게 썼었잖아요. 이렇게 쓰면 지금 값을 여기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은 뭐 하라는 겁니까? 문서에 쓰라는 거잖아요. 문서에 쓰라는 거지 이 자리에 거실이라는 말이 출력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출력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였어요. 좀 전에
다시 한번 써보면 얘의 값 요거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얘가 참이라고 한다면 document write의 참 문서에 쓰라는 거거든요. 여기 이 브라우저 화면에 참이라는 걸 쓰라는 얘기예요. 쓰라는 거지 이 변수명 result2에다가 참이라는 걸 저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문장이 실행돼서는 이 브라우저 화면의 값이 출력만 될 뿐이지 얘한테는 아무것도 저장을 안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undefined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걸 바꿀게요. 바꿔서 이렇게만 하면 조건이 참일 때는 여기에 뭐만 남아? 이거의 결과로는 참이라는 글씨만 남고 조건이 거짓일 때는 이 박스 안의 결과는 거짓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result2에 담아서 콘솔에 찍어 본 거고 화면의 출력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출력을 해보면 거짓이라고 잘 나오고 있죠. 뒤에 잠깐 연습했던 거 확인했던 건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입니다 까지 해서 문장을 종료해 볼게요. 얘는 없어도 될 것 같고요. 네. 잠깐만. 참. 여기에 참이 남고 거짓이고 얘를 가로로 한번 묶어 줘야 되겠다. 이거를 여기 불린 값은 이렇게 안 해도 이제 제가 풀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거짓하고 닫아볼게요. 불리한 값은 거짓입니다 라고 해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얘는 if문에다가 뭐만 쓴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것만 이렇게 쓴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쓴 거는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린 여기 조건 안에는 무조건 참과 거짓, 결과가 참과 거짓만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 불리한 값은 false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 조건의 값은 무조건 거짓입니다. 그래서 else 다음에 있는, 그래서 어디 다음에 있는 이 콜론 다음에 있는 얘가 남을 거고 요거의 요 문장의 실행 결과로는 거짓이 남아요. 그러고 그걸 result2에 담았고 그걸 출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리한 값을 어쨌든 변수명과 같이 문자열과 같이 해서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저 문장은 지금 ES6 버전이 아니라 ES5의 문법으로 한 거고 요걸 밑에다가 얘를 그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ES6 버전, ES5 버전으로 되어 있던 걸 주석 처리하고 밑에다가 ES6 버전으로 해볼게요. 자, 더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예, 주석 처리하고 이게 ES5의 문법이었고요. ES6의 버전으로 바꿔보면 자, ES6 버전에서는 문자열하고 그러니까 이 빈 문자열이긴 하지만 문자열하고 변수명을 합칠 때 뭐를 쓸 수가 있냐면 템플릿 스트링이라는 걸 쓸 수 있고요. 템플릿 스트링이라는 거는 문자 백틱이라는 따옴표처럼 생긴 녀석을 앞뒤로 달아주고 그 안에다가 변수명을 쓸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한번 써보면 변수명 그리팅에다가 똑같이 담아 보겠습니다. 여기 변수명 그리팅에다가 자 백틱 키보드의 왼쪽에 탭의 위에 거 백틱으로 이렇게 틱을 2개 해줬고요. 됐나요? 여기에다가 이제 변수명을 출력할 때 그냥 변수명이 오는 게 아니라 $사인하고 중괄호하고 이거 안에 변수명이 들어옵니다. 띄우고 이 한 칸 띄우는 걸 지금 기존에는 예로 처리를 해줬었지만 지금은 그냥 공백을 이 안에 넣을 수 있어요. 하고 다시 string 2라고 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string 1, string 2 해서 백틱으로 묶어줬고요. 그거를 변수명 greeting에 담았습니다. greeting에 담은 걸 출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hello world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줄로 나오게 좀 합시다. 뒤에 BL 좀 넣을게요. 또는 역슬래시 이거 먹을라나? 먹어볼게요. 잠깐만 한 칸 띄워서 날 뿐이네. 다음 줄로 안 나오고 얘를 BR로 해서 줄넘기를 할게요. 자, greeting이라는 변수명에다가 backtick 템플릿 문자를 이용해서 변수명을 그냥 여기에 문자랑 연결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메시지 부분도 주석 처리하고 기존에 얘는 ES5의 문법은 주석 처리하고 다시 변수명 메시지에다가 자, 앞서 했던 거를 똑같이 반복을 하면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변수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렇게 해서 출력을 해줄 때 앞뒤로 백틱이 있으면 별도로 문자를 구분하지 않고도 출력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앞뒤로 백틱을 넣어 주었습니다. 백틱 안에 자 제품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변수명 얘죠? 얘가 변수명인데 변수명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고 중괄호 안에다가 프로퍼티라는 객체 안에 name이라는 프로덕트라는 객체 안에 name이라는 프로퍼티의 값 출력하는 거 이렇게 했었고요. 의 가격은 또 이 문법 그대로 활용을 해서 프로덕트의 price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다음 줄로 넘어가게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도서의 가격은 30,000원입니다. 라고 해서 똑같이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되었습니까? 템플릿 리터럴을 이용해서 변수명과 지금처럼 변수명과 문자열을 한꺼번에 써주고 있어요. 이 복잡하게 이게 지금은 이제 기존에 플러스를 연결한 것보다 확실히 짧아졌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편하고 짧게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 뒤에 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음 줄로 만들 때 이 멀티플 라인을 만들 때 이렇게 하고 이게 이너 텍스트 해서 여기에다 출력을 했었어요. 그죠? 그때 우리가 얘를 이런 식으로 변수명에 담았었습니다. 이 방법은 ES6의 문법, ES5의 문법. 쟤를 다시 ES6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변수명 멀티라인.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로? 백틱으로. 백틱으로 감싸주고 여기에다가 문자열하고 엔터합니다. 엔터하고 문자열 2라고 해볼게요. 문자열하고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지금 네 여기에 문자열 이 부분이죠. 헬로 월드 문자열 네 문자열 월트 1, 2, 1, 2가 여기 타겟의 아이디에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다큐멘트 라이터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걸 이너 텍스트로 해서 요 타겟 요 div에다가 내용을 넣어주면 두 줄로 잘 나오고 있어요. 콘솔에서도 31번 라인의 콘솔도 보면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공백 우리가 엔터 했을 때 어디 갔냐 엔터 했을 때 여기에 공백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콘솔에서는. 근데 이제 브라우저 화면에서 구현할 때는 하나 이상의 공백은 무시가 돼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 줄 나오는 거를 이렇게 템플릿 문자열로 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거 봤고요. 밑에 내려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곱셈의 결과는 이라고 했던 부분도 바꿀 수 있겠죠. 얘도 백틱을 이용해서 이거 주석 처리하고 이건 ES5 자 이건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을라나요? 자 얘를 ES6의 문법으로 바꿔봐 주시겠습니까? 요거 곱셈의 결과는 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일단 그대로 복사해 왔고요. 리절트까지 리절트 1까지
복사를 해서 가져왔는데 여기를 이제 백틱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and 여기 이제 플러스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리고 요거를 어디 갔어? 앞에 달러 사인 하고 충가로로 묶어주면 되시겠습니다. 변수명에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곱셈의 결과는 2입니다. 라고 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result 1을 출력을 했고 다음 줄로 나오게끔 br도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그러면 뭐 이렇게 쓸 수 있었겠네. 이것도 얘도 만약에 백틱으로 한다면 result 1이라는 변수 $사인 중간에 네, 이렇게 해도 똑같이 여기도 백틱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자, 불련의 값은 이제 거짓입니다 라는 부분도 마찬가지 해보면 얘가 ES5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시되 백틱으로 다 일단 묶고 백틱 불리한의 값은 이라고 했을 때 네, 따옴표 필요 없고요 이제. 그리고 얘들 뭐 가로로 묶여 있는데 얘들이 그냥 $사인하고 중괄호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중괄호로 묶어서 참 불련의 값은 거짓입니다 라고 해서 출력이 이상 없이 되고 있습니다.